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1월 15일 오후 경제뉴스. 1. 지난해 취업자 30만 명 상승, 경제 활이 40대 부진은 여전. 지난해 연간으로는 일자리 증가폭이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40대 일자리의 고용 부진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30만 1천 명 늘어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달 연속 감소를 이어가며 8만 1천 명 줄어들었고 40대의 고용률도 10년 만에 최대폭인 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 지난해 펀드 이익배당금 21조, 전년 대비 16.1% 상승. 사모펀드 이익배당금 규모가 공모펀드 이익배당금 규모의 5배로 나타났습니다. 예탁결제원은 금전 지급 방식의 이익배당금을 선호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에 따라 사모펀드의 재투자율이 공모펀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고 풀이했습니다. 공모펀드 설정 금액은 19조 6,904억 원, 사모펀드는 128조 6,838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3. 주택거래 허가제 카드까지 보인 청와대. 슈퍼 대책 나오나.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와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주택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규제의 끈을 더욱 당길 수 있습니다. 4. 비규제 지역 무순위 청약에 수만 명 12.16 대책 풍선 효과.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 분양아파트의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리는 규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 10에서 13일 경기도 안양 만안구 아르테자이 미계약분 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33,524명이 몰려 평균 4,1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5. 미중 무역 합의 앞두고 코스피 2220선 등락.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코스피 지수는 2220선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서명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의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이 301억 원, 기관이 784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이 1,065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99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이 91억 원, 342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6. 기아차 중장기 비전 제시, 투자자 소통의 기대감 상승. 하나금융투자는 15일 기아차에 대해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 플래너스가 투자자와의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14일 열린 최고 경영자 투자자 미팅을 통해 변화를 주제로 한 플래너스와 중장기 재무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중장기 재무 목표로는 2022년과 2025년에 각각 영업이익률 5%, 6%를 설정했습니다. 7. 사회이사 6년 임기 제한 강행 3월 700여 명 새로 뽑아야. 법무부가 상장사들의 사회이사 임기를 6년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3월부터 적용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상장사들이 새로 뽑아야 하는 사회이사는 최소 566개사 718명입니다. 제게는 또 사회이사 제도를 시작한 미국은 물론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기업의 사회이사 임기를 정부가 정하는 나라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2월 사회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8.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개통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들은 오늘부터 이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의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9. 베일벗은 제네시스 첫 SUV GV80. GV80은 엔진, 구동 방식, 컬러, 옵션 패키지 등 차량을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유어 제네시스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GV80 3.0 디젤 모델의 최고 출력은 278마력, 최대 토크 60.0kg, M이며 후륜구동 5인승 19인치 휠, 탑재 차량 기준의 복합 공인연비는 11.8km/L로 측정됐습니다. 10. 현대건설 알제리사 8,500억 규모 복합 화력발전소 수주.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컨소시엄으로 알제리우마 쇠산 복합 화력발전소 공사를 7억 3천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발주처는 알제리 국영전력청 산하 자회사인 하이엔코로 2015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알제리 전력청과 함께 설립한 합작사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49%, 알제리 전력청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하이엔코는 앞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이 프로젝트를 포함해 5개의 유사 복합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건설을 수행하게 됩니다. 11. 삼성 무풍 에어컨 신제품 공개, 벽걸이 형도 AI 장착. 4년 전 무풍 에어컨을 처음 선보인 삼성전자가 올해도 무풍 에어컨 신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15일 삼성전자는 서울 옥면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2020년형 무풍 에어컨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삼성 무풍 에어컨 갤러리와 삼성 무풍 에어컨 벽걸이 와이드는 이지케어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또한 모션 센서 기능이 탑재돼 사용자 지시 여부에 따라 제품을 제어할 수 있으며 무풍 에어컨 갤러리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2. 신한금융투자 소부장 펀드 2종 판매. 신한금융투자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상장, 비상장 증권 등에 투자하는 신한 BNPP 소재 부품 장비 사무 재간접 공모, 펀드, 골든브릿지 레인보우 중소성장기업 증권 투자 신탁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신한 BNPP 소부장, 펀드, 골든브릿지 레인보우, 펀드는 이날부터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13. 중 위안화 기준 환율 6.884위안 0.16% 절상.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5일 위안 달러 기준 환율을 6.884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전거래일 대비 0.16% 하락한 것입니다. 14. 민주당 총선 1호 공약,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에 연다. 먼저 올해 시내버스, 학교, 교통시설, 문화, 체육, 관광시설, 보건, 복지시설의 추가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국 마을버스를 비롯해 전국 모든 버스 정류장, 터미널, 철도역 등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15. 10연세 대기업 순위 지각 변동, 59곳 중 7곳 빼고 다 바뀌어. 10년 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순위를 유지한 그룹은 대기업 집단 59곳 중 7곳에 불과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등 상위 6개 그룹의 순위는 10년 전과 동일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0년 자산 순위 8위였지만 2019년 10위로 떨어졌는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7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10년새 자산 규모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그룹은 금호아시아나와 한진으로 각각 9, 12에서 58위, 13위로 떨어졌습니다. 16. LG전자, MIT 김상배 교수와 차세대 로봇기술 공동연구. LG전자가 세계적인 로봇공학자인 김상배 매사추세츠 공대 기계공학부 교수와 손잡고 차세대 로봇 기술을 개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로봇 인프라가 풍부한 보스턴에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로봇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김 교수와 보다 긴밀하게 공동 연구에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17.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예비 타당성 통과 2023년 착공. 2003년 신분당선 정자, 수원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으나 정자, 광교 구간만 우선 추진되고 남은 광교, 호매실 구간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습니다.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사업은 서울 강남에서 광교 신도시까지 이어진 신분당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광교 호매실 간 9.7km 구간에 정거장 4곳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노선은 현재 운영 중인 강남 광교 노선과 광교 중앙역에서 직결되며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7분이 소요돼 현재 출퇴근 시 버스 이용 시간보다 5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18. 강경화, 남북이 먼저 나갈 수 있다. 제재 예외 사업, 미화 논의. 미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미보다 남북이 먼저 나설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돌파 의지를 전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9달 만에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 돌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우리 정부의 의지와 희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 장관은 전했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오후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